젊은 여성들이 나이든 남성과 대화할 때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오늘 저희는 젊은 여성들이 연하남의 주요 위험 신호로 파악하는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는 새로운 관점에서 나이 차이 데이트의 역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될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경고 신호로 꼽는 말, 행동, 태도에 대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봅니다. 이 동영상이 끝나면 피해야 할 행동과 연령대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는 방법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나오는 보너스 팁을 통해 모든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이 핵심 인사이트는 이러한 위험 신호를 현명하게 탐색하고 인식과 전략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1. 무례한 행동. 첫 번째 위험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후원하는 행동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는 일반적인 위험 신호이며 이를 이해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원하는 행동의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봅시다. 나이든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성가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의 부족을 암시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처럼 미묘할 수도 있고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처럼 노골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장난이라고도 하며 이는 즉각적인 위험 신호로 간주됩니다. 지능과 지혜는 나이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나이 차이에 관계없이 상호 존중하고 서로의 관점을 소중히 여길 때 번창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종종 남성이 파트너라기보다 스승에 가까운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큰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더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균형을 찾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너 관계는 동등한 파트너십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누가 더 많이 아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태도를 피하고 상호 학습과 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면 관계가 더욱 풍요로워지고 부딪힐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2. 성 역할에 대한 구시대적 관점. 이제 성 역할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감한 주제이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입니다. 성 역할에 대한 구시대적인 관점이 왜 위험 신호로 간주될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성 역할에 대한 유연성과 개방성이 핵심입니다. 연상의 남성이 전통적인 성 역할을 고집하면 관계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나 쓰레기 버리기는 단순히 누가 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신념 체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종종 관계에서 평등과 공동 책임을 추구합니다. 성별에 따라 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경직된 생각은 제한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관심사, 업무, 책임이 낡은 규범에 갇히지 않는 파트너십을 상상해보세요. 자유롭습니다. 적응력이 뛰어나고 파트너의 야망과 라이프 스타일 선택을 존중하는 남성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이는 그가 시대와 조화를 이루며 그녀를 동등한 존재로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 역할에 대한 현대적인 관점을 수용하는 것은 단순히 진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의 취향과 강점을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식 플레이북을 버리고 보다 역동적이고 만족스러운 파트너십을 구축하세요. 3. 나이 차이에 대한 지나친 강조. 세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서 나이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관계의 헤드라인이 되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봅시다. 관계에서 나이 차이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큰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연상의 남성이 지속적으로 나이 차이를 언급하면 관계의 핵심이 아닌 사소한 세부 사항에 집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나이 차이가 두 사람 사이의 실제 관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말 중요한 것, 즉 공통의 관심사, 웃음, 대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일 케이크의 촛불 개수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강한 관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요소입니다.
두 파트너가 함께 보내는 시간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이 차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할 뿐 관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달력이 아니라 연결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대화를 지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관계는 진정한 장점으로 번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상호 존중과 진정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에게는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4. 과도한 통제나 질투.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데 왜 이렇게 큰 적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여기 특종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과도한 통제나 질투, 특히 연하남의 질투는 사랑의 포옹이 아니라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과 통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가 항상 확인하거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에 대해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모든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면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밀실 공포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건강한 관계의 기본인 신뢰와 존중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질투 역시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질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서로와 관계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 든 남성은 젊은 파트너를 소유물이 아닌 동등한 존재라는 인식과 인생 경험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신뢰와 공감은 사랑과 배려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부부관계는 두 사람 모두 자유롭고 존중받으며 신뢰할 수 있는 동등한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고삐를 조이는 대신 열린 소통과 신뢰 구축에 집중하세요. 한 사람이 리모컨을 쥐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안전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경계를 무시하지 않기. 이제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측면인 경계에 대해 살펴봅시다. 특히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경계를 무시하는 것이 왜 큰 위험 신호일까요? 인사이트를 얻을 시간입니다. 경계는 우리가 관계에서 설정하는 개인적인 규칙과 같으며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정의합니다. 연하남이 이러한 경계를 무시하면 단순히 불편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과 이해의 부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거나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시간과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등 이러한 선을 넘는 행위는 관계를 깨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존중한다는 것은 서로의 주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두 파트너가 모두 가치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서로의 한계와 선호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쪽 파트너가 나이가 훨씬 많은 관계에서는 경계를 염두에 두는 것이 성숙함과 공감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소통과 존중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그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안전지대를 불도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경계를 존중함으로써 연하남은 관계뿐만 아니라 그녀를 자신의 권리와 선호도를 가진 개인으로서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 공통 관심사 부족. 특히 젊은 여성과 나이 든 남성 사이의 관계에서 공통 관심사의 부재가 종종 위험 신호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은 관계의 풍미와 흥미를 더하는 요소입니다. 연하남과 연하녀가 공통점이 거의 없는 경우 저녁 식사 중 어색한 침묵은 단순한 침묵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미래 목표에 있어 더 깊은 단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관심사가 다르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탐구하고 심지어 새로운 관심사를 함께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봐 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공통 관심사의 부재를 위험 신호에서 성장과 유대감 형성의 기회로 바꿔줍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갖는 것도 좋지만 서로의 열정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같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탐구하고 존중할 수 있을 만큼 서로를 좋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너스 팁, 가족이나 친구에게 소개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
특히 나이가 많은 남성이라면 왜 눈썹이 올라갈까요? 이 미묘한 위험 신호에 대해 조명해 봅시다. 누군가가 파트너를 개인 서클에 데려오는 것을 주저한다면 이는 불확실성이나 헌신 부족의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특히 이러한 현상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연하 여성이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중요하지 않은 숨겨진 부분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합의 부족은 관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트너를 이너 서클에 소개하는 것은 당신은 나에게 중요하며 당신이 내 세상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제스처입니다. 이는 관계가 진지하고 소중하며 방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마다 이러한 소개를 하는 속도가 다르지만 지속적으로 피하는 것은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계는 비밀이 아니라 개방성에서 번성합니다. 따라서 이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자신감 있는 파트너십을 향한 큰 도약이 될 수 있습니다.